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4부 정시 맛불쇼 박상병사 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환송 이후에요. 지금 서울 고법이 첫 공판을 대선 이후 6월 18일 연기했다는 얘기, 평론가님 얘기 들었는데요. 전반적인 정리 얘기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재판을 그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단 사법부가 무리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읽혀서 일단 다행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법원의 판결 과정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지만 사법부 내부의 비판과 성토도 굉장히 저는 이례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제 고법의 고민들은 좀 이해가 되고,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행하는 시기다. 굉장히 중요한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아서 앞으로의 5년을 또 대한민국을 끌어갈 그런 사람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서 합당한 결정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도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비상식적인, 그래서 혹시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는 저는 대선 끝날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은 들고요. 일단 재판 연기된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선거 과정 중에는 있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는 국민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평론가님, 이 지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면요, 이 재판 중지를 위한 법 개정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어제 법사위에서 형사법 대통령 재직 시에 이제 형사 재판을 중지한다는 법사위 또 형사법이 통과를 됐는데요. 이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대통령이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49%, 또 이에 반해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재판을 중지해야 된다 47%, 분분하거든요.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여론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을 하겠죠. 그래서 심판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를 헌법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있으니까 뭐 헌자가 판단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방송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얘기할 때 저는 민주당한테 좀 자제를 호소했어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 아니라 지금은 하지 말라.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하면은요, 국정 자체가 전부 다 김건희 여사 뉴스로 도배가 돼버려요. 민생은 어디 갑니까? 민생은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관세 전쟁 보세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만납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 우리나라는 김건희 여사 그 뉴스 가지고 온 나라가 다 치고받고 하는 것이 과연 국가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된다. 그래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중단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해라. 제 입장에서 왜?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국정의 안정. 그럼 지금은요, 대통령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5년 내내도 재판할 겁니까? 이게 바보가 아니면은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의 내란이나 외환 같은 거 아니면 나머지 범죄에도 수사 소추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이 예뻐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5년 동안은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발전시키고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라고 하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재판은 그거는 해라라고 말하면 이거는 헌법 4조 84조의 취지에 전혀 어긋나고 있는 거죠. 이런 헌법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도 없이 아예 그냥 법적으로 하위법에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지 말라. 저는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문제만큼은 중단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재판해도 돼요.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국정 안정이라는 취지에 비춰 볼 때는 당연히 재판은 중지돼서 국민 민생을 위해서 그죠? 국정 안정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단일화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지금 예비 후보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 뭐 대통령이 되면은 개헌에 힘쏟고 3년 뒤에 물러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 지금 8시 반에 지금 긴급 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반 지금 국민의힘 단일화 이 과정 모습 총평 뭐 교수님 한번 해볼까요? 동상이몽.
네. 네, 아주 유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별의별 표현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예. 단일화라는 하나의 꿈, 헛된 꿈이지만 하나의 꿈에 대해서 한덕수와 김문수 후보는 각각 네. 다른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 경선 과정에서 정말 본심이 무엇이었을까? 예. 정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발언을 했던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일화를 하겠다는 국힘의 강한 의지를 오히려 역이용했다. 그래서 나를 최종 후보로 만들어줄 것이다. 예. 그래서 그 표를 흡수를 해서 내가 최종 후보가 된 후에는 다시 단일화 룰을 불리하지 않게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 국힘이 보여주는 이 단일화의 과정이 굉장히 거칠고 예. 굉장히 그 김문수 후보의 감정을 건드릴 만하긴 하지만 김문수 후보도 처음부터 단일화에 대해서 순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두 사람 예. 국민의힘과 김문수 또는 한덕수와 김문수는 서로 단일화에 대한 동상이몽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전 후보의 말대로 이런 일은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예. 평론가님도 이번 그 좀 단일화 과정 보시면서 뭐 간단하게 총평 듣고 시작할까요? 저는 김덕수가 불쌍해요. 둘 다 한마디로 김덕수가 불쌍합니다. 얼마나 경쟁력이 없으면은 김덕수 이름으로 1등 해가지고 다시 덕수가 나타나니까 또 혼자 빠지고 있는. 아니 지금 김덕수가 지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로가 지금 내가 지금 김덕수가 안 된다가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스스로 김덕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불쌍하다고요. 김문수가.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은 예. 김덕수 이름으로 당선된 건 아닙니까? 예.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 김덕수가 아니라 김문수잖아요. 예. 그 김덕수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아무튼 영향이 없는 김문수가 김덕수 간판으로 1등 된 그 자체가 참 불쌍한 존재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탈당하고 정계까지 은퇴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김문수는 김덕수를 자칭했다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용산과 당 지도부가 예. 김문수를 만만하게 봤고 그래서 김문수를 밀어서 한덕수를 최종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공작을 꾸몄다라고 예. 다 실토를 했어요. 홍준표 전 그러면 시장이. 김덕수가 더 불쌍하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자처한 결과다. 예. 최소한 경선 과정에서 나는 그래도 즉시 단일화에 응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동의할 수 없다라든가 네. 단일화의 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 예. 방법이나 룰에 대해서는 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후보가 된 국힘 후보가 네. 주도하겠다라든가 뭔가 단서를 붙였어야죠. 예. 단일화 그냥 무조건 절차 없이 줄 것처럼 얘기해서 표를 얻은 김덕수의 잘못이 더 크다. 아니 근데 김덕수라니 김문수 후보가요 그렇게 이제 뭐 단일화를 할 것처럼 얘기해서 됐잖아요. 됐는데 왜 지금 이렇게 행동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김문수 후보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번 경선 후보로 국민이 뽑히려고. 뭐 전략이야 무슨 예? 전략? 김덕수 한 거 아니에요? 김덕수가 전략이지. 그거 왜 무슨 전략이 있겠어요. 되고 보니까 예. 욕심이 나는 거죠. 7, 8회 당권도 지금 예. 웬만하면 한번 노려볼 만한데 물러나라고 하니까 물러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수님? 저는 이제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거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도 그런 예. 마음이었을까 하는 저는 의심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11명에서 최종 1인이 되는 과정이 이게 예. 쉬운 과정이 아니었잖아요. 예. 이걸 여러 차례 본인이 그 과정을 다 겪고 3억까지 내고 이거를 한덕수 입에 넣어주려고 이걸 했겠냐고요. 처음부터. 저는 오히려 한덕수 후보를 이용한 것이다. 전략적인 거다 그런 얘기네요. 네, 뭐 치밀한 전략이라기보다는 과정에서 이 캠프에서 이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예.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의 이름으로 싸워 이겨내지 못하고 예. 김덕수의 이름으로 이긴 겁니다. 그렇죠. 그런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예. 모양새 어제 이따도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 얼굴을 볼 때 참 사람은 잘 늙어야 돼요. 예. 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얘기 지금 우리가 많이 해봤는데요. 그럼 한덕수 후보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단일화의 또 양축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그러면 평론가님 불쌍한 김문수 후보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더 불쌍한 사람이죠. 더 불쌍하죠. 예. 저는 한덕수한테는 그 불쌍함을 넘어서서 왜 그런 판단을 하느냐면은 예. 얼마나 마음에 급한 게 있으면은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할까.
평생을 국민을 위해서 공직자로 살아온 분이 대통령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대선 정국을 마무리하고 더더욱이 지금 통상과 관련해서 한덕수를 보고 있는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은 또 뭐가 그렇게 급했으면은 정치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바깥에 앉아가지고 국민의힘 다 하고 난 다음에 경선을 하려고 할까. 한덕수가 정상이면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에서 후보가 된 사람을 나는 한 번도 경선도 하지 않았는데 나와 다니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 안철수는 뭐고 한동훈은 뭐고 나머지 다 뭐냐고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른 아닙니까? 그 정도의 경륜은 없어요? 지가 뭔데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따끔하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 국민의힘을 왜 이불익으로 만들었냐고. 차라리 입당을 하든지 그러면은. 근데 그것도 밖에서 마치 지금 당에서 다 짜놓은 각본대로 하니까 당에 다 맡긴다고 그래요. 본인은 영혼도 없어. 단일화가 어떻게 나갈지 본인이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당 지도부에 맡기지 말고. 그럼 당 지도부는 자기 편이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짜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집권당에 나와 있는지 저는 조금 속된 말로 참으로 불쌍한 존재다. 또 이거 하다가 대통령 후보 되고 나면은 후보 되고 나면은 한 달 동안 더 누리다가 또 김현장이 근데 가겠죠 또. 우리 국민들이 실체를 알아야 된다고요. 0.1%밖에 안 되는 기득권은 국민들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존경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평론가님이 김문수, 김덕수 다 호통 모드여가지고 저는 좀 톤을 낮춰서 한덕수 후보 최소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룰에는 들어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지금 최종 후보와 자기가 단일화 그것도 꽃가마 태워주겠다는 국민의힘 감언이설을 속아서 이렇게 나온 한덕수의 선택은 정말 가장 자기가 아마 후회해도 이제 후회할 수 없는 자기 평생에 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선택이 돼버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 당에다 맡깁니까?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 사람입니까? 무소속이잖아요. 엄밀히 후보 등록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이걸 당에다 맡기겠다고 하니 김문수 후보는 내가 후보인 내가 곧 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엔 김문수 후보가 제시하는 단일화 방안에 한덕수 후보는 따라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마찬가지고요. 명분은 사실 한덕수 후보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물리적 시간이 없으니 어떤 결정을 두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할지 정말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반 이재명 연대를 구축해서 지금 정권 찬출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단일화 성사 여부인데요. 근데 그러면은 뭐 한덕수, 김문수 후보 단일화 어떻게 11일까지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11일까지는 아니고 11일까지 해야 이제 기호를 받는 거죠. 뭐 대통령 선거 한 이달 25일까지만 단일화 하더라도 단일화는 되는 건데 지금 단일화는 좀 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버티기 어려워요. 당에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지금 뭐 전대를 열어서 바로 밀어붙일 테스트라고 하면은 뭐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뭐 가처분 신청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가처분 이제 해본들 이미 후보 등록 다 끝났는데 그리고 당인과 그 대표 지위를 다 지금 지도부가 갖고 있는데 김문수가 버틸 힘이 없을 것 같아요. 8시 반에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할 수밖에 없고 단일화 하면은 뭐 한덕수로 지금 정리가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또 한덕수도 입당을 하겠죠 또. 그러면 11일까지 등록해가지고 기호 2번 받겠죠. 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집권당 후보가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와 반명년대 됐네 박수 칠까요? 정말로 나쁘고는 얘기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 정체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 나오는 그 발상들은 이 어른들이 발상해야 되고요. 이런 사람을 당의 대선 후보로 영입하려고 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대선 끝나고 난다면은 정말 성찰하고 물러나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정말로 뼈를 깎는 혁신 없이는 이 정당 가지고는 대한민국 보수 정당은 안 되고요. 보수 정당이 망하면은 민주당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여권에는 지금 현 여권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니고 첩첩산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 어쨌거나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런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단일화 수용하게 될 것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시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버리는 카드 김문수로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버티는 악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김문수 후보도 처음에는 저는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경선의 절차를 밟아서 그게 한덕수의 표였든 뭐 친윤들의 표였든 어쨌든 됐습니다. 그 사이에 꼼수가 있었든 그 절차를 무시하고 들어오는 지금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에게 그걸 내어준다? 이건 저는 아무리 국민의힘에서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명분상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반명 빅텐트를 쳐야 되는데 국민의힘 후보도 지금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 그럼 당연히 뭐 해보나 마나한 대선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명분은 있으나 이런 절차 과정이 어디 하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일까지 버티면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가 되는 겁니다.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시는 거네요.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보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의 과거의 그 본인의 그 근성을 잘 발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버티면 되는 게 아니고요. 버티면은 내일 정도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중에서 이긴 사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긴 사람을 국민의힘 후보로 추대하는 전당대회를 열어요. 지금 전당대회를 못 열게 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남부지법에. 그러니까 오늘 토론을 하든 안 하든 토론해서 뭐 7시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겠죠. 통도가 이번 주 일요일에 끝나요. 끝나고 난 다음에 가처분 신청 결과 나오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11일 이후 지나면은 이제 단일화가 돼도 이제 기여를 못 받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려워지는 거죠. 한덕수로 도장을 찍어서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혹시 방송을 들으면은 그 시간을 우리 편에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당 지도부는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본인이 김덕수가 아니라 김문수라고 얘기를 하든지. 근데 그걸 준비하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식하잖아요. 단식은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플랜대로 밀어붙이면 단일화를 되죠. 하자는 거죠. 이걸로도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정에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문수 그리고 한덕수 후보 단일화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11일 전까지요. 극적으로 단일화가 성사가 되고요. 뭐 둘 중에 뭐 누구 하면 된다고 하고요. 또 빅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반면 구도를 만들어서 한번 해봄직하겠다. 뭐 이렇게 국민의힘은 계산해서 한번 해봄직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한 정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 가능성 아예 배제할 수도 없는 거 아닐까요? 아예 배제해야죠. 배제요. 저는 0%. 왜냐하면 지금 내란 세력끼리도 단일화가 안 됩니다. 한덕수, 김문수 사실 다 내란 정부의 2인자고 노동부 장관이었잖아요. 이들끼리도 단일화가 안 되는데 국힘 내에서도 국힘 외에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고 현모 고문을 만나고 뭐 손학규 전 대표를 만나고 한들 이게 개헌을 볼모로 핑계로 이게 방명 빅텐트를 친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건 그냥 허울일 뿐이고 결국에는 정말 이재명만 안 되면 된다라는 게 도대체 중도의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명분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시나리오다. 국민의힘 후보나 단일화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김문수 후보가 더 버티지 말고요. 버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 본인이 약속했잖아요. 단일화 선언하고 오늘 하고 내일 정도에 토론회를 하고 합의에 의해서 여론조사 결과로 최종 후보로 결정하는 그런 방식도 빨리 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일요일밖에 없기 때문에 여권 전체에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약속했으니까요. 한 시간이 한 30초씩 남았는데요. 각각 한 30초씩 오늘 뭐 정리하고 싶은 말씀, 못한 말씀 뭐 마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빨리 오늘 안으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단일화가 될 김문수 후보도 오늘 8시 반이라 했으니까 빨리 기자회견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에 응하겠다고 하시라. 알겠습니다. 저는
6.3 대선이 내란 종식의 시작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잔재가 남아있다라는 게 지금 계속 대선 과정에서 보입니다. 정말 이것을 청산하고 종식하는 것이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출발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정치 맛보시죠. 마무리하고요. 인천대로 개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 공사 사업으로 인한 차로 변경이 있습니다. 가자 IC를 지나 방축 고가교 부근 인천항 방향으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가 되고 인천 방향 도하 IC 진출로 위치가 변경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기간 중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회도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사 돌발 퀴즈 정답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답은요 1억 원입니다. 지금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인데요.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 문제는 조금 쉬웠나 보네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4315님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3344님, 3661님 여러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정답자 두 분 선정해 하겠습니다. 끝자리 수요 1956님 그리고 3661님 이 두 분께 오늘도 흑닭합시다. 흑닭에서 맥부심 닭가슴 볶음밥 종합선물 세트 선물로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오늘 어머니께 부모님께 전화 통화 꼭 안부전화 전하기를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